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공해주신 자료, 특히 제3장 테스트 기법 13, 탐색적 테스팅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요. 탐색적 테스팅에 대해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게 자료를 보니까 뭐랄까 정해진 길 없이 막 자유롭게 탐험하는 건데 또 길을 잃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딱 그런 느낌이죠. 탐색적 테스팅이라는 게 미리 짜인 어떤 스크립트나 테스트 케이스가 없어요. 그냥 테스터가 직접 시스템을 써보면서 그 자리에서 배우고 이건 이렇게 테스트해봐야겠다 하고 바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. 진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탐험가 같아요. 그러니까 테스터의 어떤 직관이나 경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자료에서도 보니까 테스트 대상이랑 또 어떤 결함이 있을지 이걸 동시에 배우면서요. 테스트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심지어 결과 보고까지 다 통합적으로 한다고요? 와, 진짜 역동적인데요? 문서는 최소화하고 목표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고요. 네,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특정 상황에서는 정말 강력해요. 예를 들면 시스템에 대한 문서가 거의 없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딱딱한 테스트 방식으로는 좀 효과 보기 어렵다 이럴 때요. 특히 유용하죠. 정말 테스터의 창의성 그리고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이게 핵심이 되는 그런 접근법이거든요. 그래서 애자일 환경 있잖아요. 변화 빠르고 문서보다는 실제 돌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서 사용자 스토리 테스팅할 때 이걸 많이 쓰는군요. 최소한의 준비만으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. 그게 큰 장점이겠네요. 물론 자료 보니까 순차적 개발 모델에서도 쓸 수는 있다고 하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런 자유로움에는 또 단점이라고 할까 어려운 점도 따르죠. 제일 큰 게 뭐냐면 테스트 커버리지. 그러니까 얼마나 충분히 테스트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딱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거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했던 테스트를 나중에 똑같이 다시 해보기가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.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? 네, 저도 그게 딱 궁금했어요. 아무리 탐험이라지만 나침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. 자료에 테스트 차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 일종의 임무 지침서 같은 건가 봐요. 이번 테스트 세션에서는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볼지, 목표는 뭔지 정하고 타임박싱으로 시간 제한도 딱 두고요. 네네, 맞습니다. 아주 좋은 관리 기법이죠. 테스트 차터는 어디를 탐험할지 딱 정해주니까 방황하는 걸 막아주고요. 타임박싱은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뭔가를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거고요. 세션 끝나고는 또 팀원들하고 결과 공유하고 다음 계획 세우고 이런 식으로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재현성 문제. 이것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는 아예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녹화 기능을 쓰기도 해요. 테스터가 뭘 클릭하고 입력하는지 전부 기록하는 거죠.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원인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. 녹화 기능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예상 결과라든지 아니면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좀 꼼꼼하게 메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결국 이게 자유로운 탐색이라고 해도 그 밑바탕에는 목표 설정, 시간 관리, 기록 같은 어떤 체계들인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면서 탐색적 테스팅을 하면요. 일반적인 스크립트 테스트로는 잘 못 찾는 그런 종류의 결함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 예를 들면 기능 여러 개가 막 엮여서 돌아갈 때 생기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용자가 좀 예상치 못한 순서로 뭘 클릭했을 때 나오는 오류 같은 거요. 가끔은 성능 문제나 보안 허점 같은 것도 발견되기도 하고요. 네,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. 탐색적 테스팅은 테스터가 배우면서 동시에 테스트하는 거나 아주 강력하고 유연한데 자칫하면 방향을 잃거나 뭘 테스트했는지 나중에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테스트 차터나 타임박싱, 또 활동 기록 같은 걸로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 탐색적 테스팅을 잘 하려면요. 그 탐험가적인 자유와 체계적인 관리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얼마나 자유롭게 풀어놓을 거냐. 그러면서도 어떻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또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구조화할 거냐. 이게 관건이죠. 와, 정말 흥미로운 균형점이네요. 자, 오늘 탐색적 테스팅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요.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? 혹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학습 과정에서 이 탐색적 테스팅을 적용해 본다면 말씀하신 그 창의성과 구조화 사이의 균형, 이걸 어떻게 한번 맞춰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